오늘 행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접수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밖에서 접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입장하실 때 꼭 발열 체킹해 주시고 아울러 마스크는 끝나는 시간까지 꼭 착용하시고 의자도 한 칸씩 뛰어 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석대 이사장님은 천문학 박사로 4대 5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조는 모든 분이 구해야 입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와서 강의한 데가 전주지부입니다. 이번에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똑같은 제목으로 수원에서 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는 좀 깊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목을 뭐로 할까 아주 고민하다가 그냥 천손처럼 살다 죽겠다는 뜻으로 천손의 살얼이랐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살을이랐다가 있고 살얼이랐다가 있는데 둘 다 맞는 동시에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살얼이랐다는 옛날 영화가 있었고 살을이랐다는 이은상님의 금강의 살이랐다는 시가 있어가지고 둘 다 아래 한글에서는 둘 다 맞춰서 틀린 거로 나오는데 살얼이랐다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살얼이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천문학자입니다. 남들 안 할 때 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해서 천문학을 전공해서 유학 갔다 와서 한다 하더라도 저만큼 행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망원경이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고 한 22층 높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나라, 호주, 미국, 브라질 4나라가 같이 세우는 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조합인 거죠. 그래서 4나라 공유하는 망원경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될 것이고 2, 3년 내로 완공이 되는데 계획대로 생각대로 참 안 돼요. 이게 거울 같은 걸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체 제작을 해야 된다. 어디서 만들고 있냐면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 풋볼 경기장 그 밑에 공장에서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업을 성사시켜 놓고 제가 물러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건 역사에 안 남잖아요. 신라가 첨성대를 세웠으면 대한민국은 저 GMT입니다.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저거를 세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빨리 저거 좀 완성됐으면 가끔 요 밑에 요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서서 이걸 올려다보는 꿈을 벌써 여러 차례 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다보면서 그래서 요즘 이제 학생들이 천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제 저는 만들어 놓고 물러나지만 얘들은 이제 저걸 지 것처럼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행복한데 이 나이 드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니까 의외로 이 이과 공부가 별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 인문학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철학, 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살지 마누라를 미분하면 딸이 되고 마누라를 적분하면 장모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늙어서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 그거 따진 적 있습니까? 야 너희 집안은 아직도 빅뱅 우주론을 믿냐? 그럼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공부가
뭐 수학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좀 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기회가 오래 있었어요. 줌으로요. 근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할 자격이 있느냐. 거기서 잠깐 좀 주저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별 고생 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유학 갔다 와서 박사 받아서 뭐 천문학해서 천문대장 했으면 됐지. 뭐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지금 보면 우리 애들한테 제가 뭐 금수저 부모도 아니고 뭐 결혼할 때도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신랑감도 아니었고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가정교사 구하러 다닐 때 학생 어디 다녀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래요? 무슨 과인데? 그러면 천문학 과입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을 하면서 우리 천문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아주머니가 왜 몇 초 만에 천문학과 학생을 가정교사 시켜서는 안 됐다고 판단했겠냐. 만일 내가 수학과나 물리학과에서도 바로 됐을 텐데 천문학과라니까 그 아주머니 생각에는 저거 밤에 별 보는 놈들 뭐 아주머니 머릿속에 아마 야간업소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산꼭대기 보면서 별 보는 놈들은 뭐 좀 비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추측을 해봐라. 그게 우리 약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파고들으려면 그 약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 강의를 부탁했을 때 좀 망설였어요. 나처럼 살아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한사랑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대학생들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어요. 인생관은 뭐 원래 인생관을 정의학에 따라서는 뭐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일단 편의상 그냥 여기서 둘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생관은 개인적 삶의 근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한 인생관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함정희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저렇게 존경받을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랑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삶을 위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인생관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인생관 없이 살았다. 그럼 그게 인생관이죠. 뭐. 인생관은 누구나 다 있고 적어도 이 전주 시민 중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람직한 역사관은 이제 민족적 삶의 근본이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만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역사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국민으로서 또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생을 생각할 때는 역사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역사관은 민족적 삶의 그러니까 개인적 삶의 근본이 인생관이라면 역사관은 민족적 삶의 근본인데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를 안 했는데 아직도 단군 신화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일본의 신공나무가 우리 백제 신라를 다 초기에 정벌해서 여기까지 와서 다 인나 일본이 있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한사랑 회원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해드리는 건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특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사장이 되려면 뭐 이 정도 사기는 쳐야죠. 뭐 해드리는 거 없어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선생님들 삶에 굉장히 특히 말년에 정년 퇴임하실 거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는 바로 댁에 가서 뭐 부인이나 남편한테 바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지 못하면 세월에 떠밀려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제 막 입학한 애들한테 너희들 금방 30대인다? 애들이 전혀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너 금방 30대? 저는 속으로는 금방 50대인다 하고 싶은데 인심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별로 믿는 기색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애들은 진짜 전공 과도 자기가 생각했던 과가 아닌 데로 와가지고 몰라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에 천문을 하는 데는 망원경 갖고 관측을 하는 데고, 공대 쪽에서 천문 우주를 하는 데는 로켓을 만드는 데예요. 그 로켓 만들고 싶은 학생이 자연대학교에 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 정말 우습게 30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은 많고 하기는 싫습니다. 나는 저 책으로 내면 정말 돈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다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책을 쓸 자신이 없어요. 뭐 제가 말 쓰면은 이걸 책이라고 썼냐고 하는데 얻어맞을까봐 못 쓰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할 일은 많고 하기는 싫어요.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할 일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좋은 거 많더라고요. 설거지가 제일 쉬웠어요. 저 그거 좀 쓸 자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장점은 있다고 이런 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밥만 먹으면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바람직한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지 못하면 대한민국 역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바람직한 인생관과 인생관이 없으면 물론 역사관까지 포함해서요. 개인은 인생이 그냥 어이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금방 50대고 60대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개인 문제고, 이번에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사랑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바람직한 역사관 갖도록 계몽하는 대한사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대한사관단체입니다. 근데 왜 하루빨리 해야 되느냐? 나라가 망하니까요. 점점 나라가 모양을 잃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모자가 지금 이 세 발이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왜 보여드리냐? 까마귀 그림을 검색하면 수천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다리가 3개인 까마귀를 디자인한 건 거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한사랑 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3조고 모자를 자랑스럽게 쓰고 다닙니다. 제가 뭐 대머리여서 모자도 자주 쓰지만 이거 자랑스럽게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수만 명일 겁니다.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서 방송국 PD가 돼가지고 수많은 역사 사극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하겠냐 싶긴 합니다만, 단군 조선 드라마를 만들자, 환웅 드라마를 만들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장점이 생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주의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유명한 그 10개라는 영화의 명장면이죠. 홍해에서 바닷물을 가르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그림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환웅이 백두산으로 내려왔어요. 그 무리 이동을 그리는 화가가 왜 한 명도 없냐고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발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분이 몇십만 명일 겁니다. 어지간히 그린 사람들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왜? 국혼이 죽었으니까. 역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입니다. 2013년에 발족했지만 그동안은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살아남기에 바빴어요. 장롱면허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달리자 해가지고 진짜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나와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 민족이 유대인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피 같은 그 회원님들 회비 모아가지고 신문 전면 광고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청소년들 환단고기 독후감 공모할 때 낸 문장인데 이 문장은 거의 6개월간 다듬었습니다. 불쑥 써나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제일 큰 오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직도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느냐? 아직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임나 일본부가 가야의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전라도 이쪽에서 옛날 일본 신공항호가 만들어놓은 가야 지역 지명을 갖다가 그걸 되살리면서 그러는 멍청이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임나일본부를 증명해주는 그걸 갖다가 지금 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거는 뭐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식민사학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시장이 올바른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걸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독된 거다. 나라가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어도 역사는 아직 광복되지 못했다.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지금도 일제시대 역사를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한 역사 광복단체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치인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천사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악마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악마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치의 뜻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졸렬하게 짝이 없습니다. 전부 얼마로 깎아줄게, 뭐 해줄게. 이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난 공약이 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참 오로지 국민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 종교, 지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을 하니까 나라가 4분의 1 돼가지고 미국에서 뭐 백인, 흑인 누굴 만나도 못하는 영어지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응수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나랑 정치 틀리네? 종교도 다르네? 대충 2개 정도 틀리면 그냥 날씨 얘기만 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마음 터놓고 얘기한다고 했더니 쌈박질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정신적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의 대한사관이 식민사관을 대체해야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대한사랑은 환단고기도 사서로 인정하는 대한사관 단체입니다. 왜 굳이 환단고기를 특별히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상고사를 밝히는 역사책이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삼국묘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살아남은 책 말고 나머지 책들 중에서 속 시원하게 우리 상고사를 얘기해주는 책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선동된 나머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놈 자식을 혼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너 잘못했다. 논리가 분명해야 혼낼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집에 키우는 고양이조차도 네가 새벽에 울어서 날 깨웠기 때문에 넌 막 혼나야 된다. 뭔가 이렇게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역사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보고 나서 에이 이거 엉터리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얼마나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참 선동되는데 좀 그런 아주 좀 잘 선동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환단군을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좀 만들지 믿질 않아요. 그다음에 환단국에는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청산리 그 영웅들이 낸 돈으로 찍은 책입니다. 저 양반들이 낸 책을 후손들이 우습게 하는 거죠. 지하에서 일단 통곡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뭔지는 알아? 우리나라가 만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 했다는 독립군들이 화풀이하기 위한 판타지 소설이라며. 소설? 5권의 역사책이에요. 5권의 역사책. 그 중에 한 권도 안 읽어본 거지. 그러고서 그 첫 줄이 처음에 우리 영토가 이만리 오만리였다. 그것만 갖고 흉을 잡는 거예요. 이만리면. 근데 여러분 그게 만년 전 자료예요. 만년 전에도 심리가 4km였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선동이 돼가지고 그 선동에서 재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고역을 치르고 있죠. 글은 써놨지. 이제 환단국이는 79년에 쓴 소설이다. 근데 그 전에 환단국가 인용된 자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1930년, 40년에.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그 뱉어놓은 걸. 이제 평생 책 팔기 틀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사니까 역사가 심각하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중국 해외 동포 자녀가 회사에 일하다 보면 중국에서 온 친구가 있죠. 근데 걔는 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중국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야 대한민국 우리 제국이었잖아. 우리 그 동북공정 얘기해도 찍소리 못한다는 거죠. 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땜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야 땜? 그 다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할 말이 있게 조리 있게 말하잖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아들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 박사님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의하고 다니시는 박사님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네요. 저 같으면 내 진화가 한자로 이렇게 쓰지 차이나가 진화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무슨 진자냐? 가지 진자입니다. 가지. 나무 가지. 너희는 본체였던 적이 없어. 옛날에 중국은 상고사가 없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시는 친해지지 않겠죠? 중국 애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있네.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상주 다 동료적입니다. 그 왕들이다. 왕이 어느 족속이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백성들은 일이 섞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국 같은 것도 자꾸 우리나라 배달족의 나라라고만 우기면 안 된다. 그거는 공유했던 전 세계가 공유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꼭 우리 배달족이 세운 나라라고 해석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길을 찾아가야죠. 그 올바른 배달 역사를 배우면 애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언제 생각지도 않게 역사 문제를 부딪히는 거죠. K-웨이브의 결정적 걸림돌이 식민사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원에 와서 한글을 배워보니까 한글 이거 신기해. 26자밖에 안 되는데 진짜 온갖 걸 다 소리를 적어요. 우리는
문자로 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일본어, 중국어 모르는데 그게 안 된다네요. 근데 한글은 야 이 자식아 그럼 이걸 싸우잖아요. 바로바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국기 좀 설명해봐. 우리 박찬하 교육위원이 독일 가서 한류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너희 국기 좀 설명해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K의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걔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역사책을 싹 넘겨보니까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고 다 적혀있어요. 온세계 책에. 에이 거기서 너무 결정적 실망을 하는 거죠. 이 현실에 우리는 언제까지 팔짱 끼고 볼 거냐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아직도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계에서 반성문을 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고 또 언제 돌아서겠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두고 볼 겁니까? 정치권에는 아직은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환단고기를 한 권이라도 5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역사 바로잡기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한쪽은 이 대통령, 박 대통령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김 대통령, 김구 주석 나쁘다고 욕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 바로잡기인데 지금. 오로지 표로 연결하는, 몰표를 연결하는 거. 그것은 역사 바로잡기가 아닙니다. 대한사랑이 추구하는 역사 바로잡기가 아닙니다. 저희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하고 무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부터 종교가 없고 대한사랑 내부에서는 종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식민사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한사랑이 갈 길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등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6개 독버섯이에요. 역사 광복을 글로벌하게. 왜 글로벌해야 되느냐? 우리 8,500만 배달족을 전부 다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문의 상록수가 국민을 계몽했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사랑이 국민을 좀 계몽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배달민족에게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관을 계몽하는 대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못하는 대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무식해서 못하는 대업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사람 잡아 때려놓고 겉모술수만 하지. 정치인들 중에서 단 1시간만이라도 역사 강의를 한번 해봐라 하면 몇 명이나 될지 나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저한테 욕 못할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했잖아요. 오로지 저 자식 어떻게 끌어내리나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금 유력한 후보인데 저거 어떻게 낭만시키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운명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굉장히 생각보다 큰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만일 게을러서 제가 만일 생각이 짧아서 제가 올바른 리드를 못하면 그건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정지가 돼가지고. 근데 이건 정말 제가 하늘을 우러 떳떳해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농담 삼아서 밥 먹으면서 우리 함세마 그런 얘기 했지만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나라를 효과적으로 망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높이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명절에 선물 많이 들어오겠구나. 어디 한정식 집 가면 이제 그 마담이 아이고 뭐 누구 오셨어요 하고 이제 버선발로 달려나오겠구나.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그 조직을 욕먹이고 거기서 우리 대한사랑은 국제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지금 식민사하고 내부에 싸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외친 첫 마디가 K스토리입니다. 이제 K자 붙는 것 중에 대한사랑이 영어로 History and Culture 아닙니까?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고 이 컬처 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K 뮤직, K 아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역량으로. 적어도 우리 정신과 코스모스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향해서 가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제화하는 부분이 제 마음에 안 들게 상당히 좀 진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책 1, 20권 더 팔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전 눈만 뜨면 대한 사람 걱정을 합니다. 눈만 뜨면 대한 사람 생각합니다. 잡념이 없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K 코스모스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 히스토리 그러면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상고사 그건가 보다, K 스피릿 홍익인간 얘기 하나보다 다 짐작할 수 있지만 K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극기에서 주역까지 결국 나중에 정역까지 가는 동양의 그 우주론에 대해서 그걸 세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SAGB 아니에요. 제가 근데 과학사 책은 저도 가르쳐봤지만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의심해가지고 그 다음 갈릴레이가 어쩌고 뉴턴이 어쩌고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동양은 뭐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서양 사대주의가 생기고, 서양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비과학적이고, 그 불똥이 한의학으로 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사랑하면 국수주의적인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요? 아이고 혼자 세계화 다 됐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합중국입니까? 미국인 하면 만나봐야 합니다. 미국인 하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 만나봐야 합니다. 미국인이라는 인종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한국인이 있고 한국어가 있는 합중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명 들어왔다고 해서 벌써 세계화가 다 된 것처럼 난리들을 쳐요. 설레발들을 친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눈만 뜨면 애국애족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은 애국애족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야, 나 군대 가기 싫은데 우리나라 미국 51번째 주가 되면 안 되냐? 군대도 안 가, 영어도 공짜로 배워. 그 다음에 이제 달리 신경 안 써도 돼, 안보. 미군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군이 주둔하는 거니까. 맞아. 왜 안 하지? 더 무서운 거. 뭐하러 일본에서부터 독립했냐? 그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한강까지 짜장면이 오니까. 미치고 팔짝 뛴다.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특히 저는 오늘 시니어, 갑자기 안 섞어 쓰던 영어가 나오냐. 나이 드셨다는 말 하기가 좀 죄송해서. 시니어는 왜 이러잖아요. 우리 시니어 멤버들께서는 이제 여생 동안 뭘 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 보람있게 사실 건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양자역학 상대론도 얘기하지만 대천, 동양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인물도 이렇고 머리도 벗어지고 그렇지만 유튜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한 8,000명 된다. 근데 하나 시험 삼아서 영어로 세계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국제화가 안 돼서 저도 영어 못합니다. 유학생 영어예요.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영어 잘합니까?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가부터 한 애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저처럼 대학원에 박사 받으러 간 사람들은 아무리 몇 년 해도 이미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한 영어이기 때문에 그 모국어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중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못하는 영어로 히스토리, 스피릿, 코스모스를 하나씩 맛보기를 보여줬더니 1년이 넘도록 조회수가 300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든 게 너무 우리가 이제 해외 강연을 간다 그러면
동포들 모아놓고 한국말로 해요. 이제 그걸 초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대한타랑 홈페이지에 요놈만 옮겨놨더니 그새 조회수가 800이 가까워졌습니다. 해외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는 안 보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타랑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영어로 만든 것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회원도 유치해야 된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이 전주에서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옛날 전주에서 강의한 것 다 있어요. 동영상. 재방송하러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옵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만 하는 강의 내용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 능력이 없어. 그럼 누가 가서 영어로 오성치로 얘기할 건데. 저도 하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혁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한 혁명은 총칼을 든 혁명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 배달나라의 국사책에 배달이 안 나와. 배달이 들어가려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혁명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항상 웃는 얼굴로 사진 찍고 저자 사진 나간 거를 지금 책이 시중에 없어요.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우리 큰딸이 그림을 잘 그려요. 야, 아빠 화난 얼굴 하나 캐리커처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 좀 심술궂게도 생겼지만, 저 비슷하죠? 비슷하다 그래요. 나 어차피 늘 거니까. 그래서 아주 인상 팍 쓰고 있는 저자 사진을 쓸 겁니다. 혁명을 앞두고 어떻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배달민족의 역사교과서에 배달나라가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겠지만 배달나라는 단곤조선 앞에 나라입니다. 환웅의 나라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통해서 개천절은 환웅이 이쪽으로 온 걸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것이 개천절이다. 단군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밝아오는 개천혁명. 꼭 총칼들의 혁명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개천, 천손, 홍익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사상을 공부하고 천손을 인지해라. 인지란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단히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해라. 홍익은 원래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유대민족이 살아남는 자기들만의 그거잖아요. 홍익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천손인데 곰을 숭배하는 지손이 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지손이 있어. 그러니까 천손이 내려와서 두 지손을 교화한 거죠. 제세이와 원리대로 통치를 해서 교화를 해서 곰부족은 우리 일원이 됐고 호랑이 부족은 까부른 것 같습니다. 까불고도 야 너 뭔데 네가 이래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우화로 바뀌어가지고 호랑이가 마늘 먹다 말고 뛰쳐나갔다. 근데 시작부터가 웃기는 게 무슨 호랑이가 마늘을 먹습니까? 사람도 마늘 못 먹는 사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그 일본 애들이 발명한 신화를 지금도 인용하고 있고 지금도 국민의 절반이 호랑이, 곰 얘기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환단국이 역수자님 하신 말씀 강의 중에 이게 아주 내 기억에 남아요. 그럼 맹호 부대가 월남 갔으면 호랑이가 간 건가? 사람이 간 거잖아요. 상징과 그거를 구분도 못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질이 안 좋아요? 우리 다 곰새끼잖아요. 우리 곰새끼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습니다. 다시 깔고 싶어, 다. 지금 이 틀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드컵 때처럼 다 하나가 돼서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네. 정말 즐겁게 살다 가네. 하는 나라를 못 만드냐. 이거. 그런 울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짓을 했느냐. 이제 하도 안 팔려서 이제 출판사를 옮겨야 된다. 안 팔리는 소설책을 6권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의 황금기 55세에서 65세 사이에 10년을 안 팔리는 책 6권을 썼어요. 이제 출판사가 더 이상 못 한답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뭐 닫을 수는 없죠. 제가 억울해서라도. 근데 제목을 보세요. 제가 왜 이 소설을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개천기를 쓸 때는, 1편을 쓸 때는 어떻게 개천절 있는 나라에 개천기가 없냐. 저는 개천가라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개천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읽어도 개천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개천기라는 소설을 쓰자. 그래서 2011년에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님 때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님 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모든 공공기관장이 다 바뀌었는데 저만 연임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도 너 누구 백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예. 나중에 제가 나 오바마 쪽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저도 모릅니다. 하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2011년에 2011 원장하면서 그동안에 원장하면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빈다. 소설 써야지. 그거 안 됩니다. 좀 전까지 뭐 하고 이제 시간 비네. 그거 안 됩니다. 앞에 또 뭐 한번 소리 질렀으면 그날은 다 땡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모만 했다가 물러나게 되니까 아이고 시간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제가 개천기를 냈는데 그 해가 환단고기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개연수가 1911년에 환단고기를 냈거든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임순국 선생의 환단고기를 보고 저걸 썼습니다. 근데 2011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생방송 안경준 고모님의 그 유명한 환단고기도 2011년에 저랑 동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팔자구나. 참 신기하다. 2011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1년 강태공을 쓸 때까지 10년 동안 썼는데 원래는 저는 2번 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책을 보시면 합니다. 이쪽에서 막 태극기도 막 갖다 막 다 땡겼었어. 어차피 개천기 하나 쓰고 말 거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 제가 강론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강론은 이미 저보다 강의 더 잘하는 분도 많고 저는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태호복희는 우리 태극기를 만든 분이에요. 사람들이 태극기가 우리 조상이라는 걸 몰라. 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 점쟁인 줄 알아요. 태호복희가 정확히 우리 조상이라고 딱 적어놓은 책은 환단고기밖에 없어요. 환단고기가 가짜면은 복희는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그뿐이에요. 치우는 중국 도깨비가 돼요. 그럼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거기 퍼즐로 앉아 박수치고 앉았습니까? 중국 도깨비한테? 그래서 근데 태호복희라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요. 검색해보니까 없어. 그럼 중국 애가 야 태호복희가 니네 조상이라고? 그래. 책 내놔봐. 야 안되겠다. 이거 어차피 배달 초기 얘기니까 배달 5번째 환웅으로 내려오면 그 막내 아들이 태호복희니까 하나 더 쓰자. 그런데 배달부 영웅이 2이 있어요. 태호복희, 치우천자입니다. 보통 치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중국 책 사마천 사기 주석에 최초의 천자는 치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하고 차별화도 할 겸 치우천자를 자짝 안 보여줘요.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달의 2 영웅을 쓰고 나니까 배달 3부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뭘로 가요?
단군 조선도 있잖아. 조선까지는 해야지.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군 왕검도 왕검 단군이 더 친숙한 거예요. 대왕 세종보다 세종 대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관직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박석재 박사입니다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아직도 한국사에서는 박석재 박사? 저 자식 건방지네 그래요. 예,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교수 명함도 있는데 저 박석재 교수입니다. 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예, 어디 교수 박석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관등성명,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자꾸 하네. 예,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왕 세종도 그러니까 치우천자도 왕검 단군도 단군이 여러 명 있어요. 왕검 부루 이렇게 쭉 있는데 단군은 보통 명사고 앞에 게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왕검 단군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종대왕이 대왕세종보다 더 보편적인 것으로 들린다고요. 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유의자는 단군조선 최고의 선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태공을 내는데 이 강태공,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왜 이 6권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한단국의 역사는 환인왕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으로 딱 나뉘어요. 그새 대륙에는 사망오제 시대가 있고 하상주가 있고 춘추 전국부터 비빔밥이 돼서 여기 진시황, 지갑의 시황제라고 했을까요? 저 배달족, 저 지긋지긋한 배달족 놈들 그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화족만의 나라를 세워서 역사 다시 하자. 분석행위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학자와 책을 다 불구덩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여자 관계 흉봤다고 그렇게 했다고? 진시황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동이족, 배달족 역사를 지운 겁니다. 지우고 시황제, 나부터 시작이다. 황제 헌원조차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지금은 황제 헌원이 자기네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마천 사기 보시면 황제 헌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황제 헌원이 누구냐면 사망오제 시대 사망 중 한 명에 불과해요.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 사망이고 소전욱, 제곡, 요순. 강의를 오랜만에 했더니 그새 잊어버렸네. 본부장 맞죠? 소금천. 전욱, 제곡 맞아. 소금천, 전욱고향, 제곡고신, 당요, 우순, 요우순 맞아요. 그러니까 요순이 오제 마지막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망발을 하느냐. 그때 요순 시대 얘기야. 유토피아처럼 얘기를 해. 요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아십니까? 요왕은 자기 아들 단주를 왕을 못 시키고 자기 딸 둘을 순한테 갖다 바쳐요. 아왕과 여영이라고. 근데 순은 또 묘종한테 붙잡혀 험하게 죽는 바람에 딸 둘이 소상강에 자결합니다. 그때 입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 대나무에 지금도 그 점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광상품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데 모화사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요순 시대를 유토피아처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고 훌륭한 사람이 그건 요순 시대 얘기야 그러면 난 그 순간부터 저 병신. 그 다음에 말 안 했습니다. 왜? 역사를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할 수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려야 되겠는데, 자, 중국은 상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나라부터 진한, 유방부터 대륙이 중국 차지가 되는 거지. 이 앞에 이 모든 사람이 환단국이 보면 사망오제 족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환단국이라는 책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가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거기 하상주의 임금들의 그 족보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 환웅 배달에 제가 그래서 개찬가 노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국여, 백도산의 주인이여. 작사를 그렇게 했어요. 이 세 분의 역사 중에서 환인, 환국은 완벽하게 창작을 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제가 제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천기라는 것을 요 첫 번째 환웅이 거발환이 내려오는 것도 제가 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삼천을 이끌고 내려왔다 해서. 두 번째 거불리 환웅 시대를 개천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내가 감히 그 개천의 순간을 묘사를 해? 아유, 하나만 뒤에서 쓰자. 나는 뭐 바람잡이만 해도 좋다. 그래서 거불리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하고 치우를 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영웅이 태우 복희가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 18명 중에 14번째 자오지 환웅이 바로 치우천자예요. 배달의 두 영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작 부분을 몰라서 여기까지 쓰니까 당연히 두 양반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훌륭하다기보다도 보세요. 역사도 마디가 있어요. 이거 10년 이상 공부해야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단군조선에 들어가서 사망오제 이때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요순이 이제 쫄딱 망했죠. 근데 그때 그 홍수를 막은 그 하나라 우왕이 그래서 요왕이 당나라 요왕이에요. 나중 당나라하고 똑같아. 요왕, 그러니까 당요, 우순, 우나라 순왕, 그 다음에 하우, 상탕 이렇게 나가요. 그 영웅의 그 계보가. 하우가 하나라 우왕이 9년 홍수를 정리하고, 참 신기해요. 각 나라마다 그 몇천 년 전에 다 홍수 신화가 있어. 진짜 홍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 걸로왕이라는 놈이 그 유명한 주지웅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나타나서 백성이 파탄하니까 이제 그 상나라 탕왕이 그걸 정리를 해갖고 세우는 거죠. 그 시기가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살아계실 때고, 요 시기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BC 1733년 오성치루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성 5개가 고조선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쫙 서 있다는 그 기록이 있는 해가 유의자 이 양반 인생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소설에서 조금 수명을 연장시켜 들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돌아가시는 걸로 마지막 장면을 넣어놨어요. 너무, 그러니까, 근데 상나라가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마디도 또 주왕이라는 놈이 나타나요. 헷갈려요. 주나라한테 망한 임금이 주왕이에요. 한자가 달라. 그 주왕도 역시 주지웅님을 하고 걸왕 흉내를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군을 얘기할 때 이 걸주 같은 놈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그 놈을 드러내는 사람도 부족국가 주나라 문왕이었죠. 근데 문왕은 책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게 강태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강태공 그러면 낚시꾼 그렇게만 알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아니 아들 딸은 뭐 야 애비 역사 몰라 뭐 했다고 쳐. 손자한테도 그럴 거냐. 강태공은 이때 상나라 나쁜 임금인 주왕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문왕이 낚시터에 있는 양반을 데려다가 책사로 쓴 거야. 근데 문왕이 뜻을 못 이루고 죽어서 아들 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책사야. 도재밌잖아요. 요 역사적 노드에 우리 동이족 강태공이 있고 유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분이 워낙 영웅이라 껴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요 역사의 마디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유의자는 어차피 조선 최고의 선인이에요.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조선 삼부작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여기가 BC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기 전 AD하고 BC가 갈라진 이 시기에 이 역사를 기술하려면 북부여를 반드시 내야 된다. 우리는 북부여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어요. 관계도 태양비에 북부여가 나와. 주몽이 북부여 출신이다.
그런데 연속극에서는 해모수 아들이라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북부현은 해모수가 세웠고, 그 다음에 무려 4대인가를 건너서, 그 다음에 고손자일 거예요, 아마. 주몽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해모수와 동명왕이라는 제가 꼭 쓰고 싶은 두 분이 있어요. 근데 8로 끝나면 안 되죠. 하늘이 부천인데. 그래서 외전을 보태서 제가 죽기 전에 9권을 써서 박스에 딱 넣어서 팔고 싶은 게 제가 제 조그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큰 소원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도 앞으로 대한사랑 이사장이 이런 생각, 이거 여기서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휘하는 한 일이 가겠구나. 내가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잘, 여기 전주니까 제가 상당히 다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제가 이 지방 우리 지금 주미라 본부장 어디 가셨어? 네, 뭐 다 아니까. 주미라 본부장, 우리 김종우 본부장, 이전 본부장이 일본원이 호남의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물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대중에 노출되다 보면 늘 사람들이 지적질하고 뭐 아는 척들하고 뭐 그거야 뭐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당당하게 과학자가 여기 영어로 써야지 어떻게 일로 씁니까 하고 저 자식은 망신을 주자 하고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BC는 0년이 없어요. AD 1년에서 BC 1년으로 건너가지 0년이 없어요. 0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참 그래서 조금은 좀 고수들끼리 놀아야지. 기껏 얘기하면 왜 고조선 고자를 붙이십니까? 그거 다 하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자꾸 일단 고조선으로 말이야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쓰면 강의 다 끝나면 기껏 그거 왜 고조선이라고 합니까? 그 힘 쏙 빼놓죠. 뭐 코리아를 C자로 써는 거야. 그러면 아주 듣기 좀 미치겠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흐름을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떳떳해요. 안 팔리는 책 6권 써봐요. 그러고 나한테 지적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떳떳하고 속 터지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물러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도 뭐 두말 없이 요즘은 제가 다 다른 분들 내려보내는데 어쨌든 이 말은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채호, 안중근,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잇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대한사랑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단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3명짜리도 뭐 총재, 뭐 이사장, 그 왜들 그러나 몰라. 그냥 다들 좀 힘을 모아서 옛날 역사 광복군도 통합사령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광복군도.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우리 단체가 다 미사협이나 이런데 전부 합쳐져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이 말 정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식민사 카르텔과의 전쟁입니다. 이 카르텔이 너무 강해요. 각 언론사 기자까지 다 그 식민사학을 배운 애들이라 신문기사가 나면 안 좋게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쪽은 박사가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박사가 거의 1000명이 육박할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한사관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 10명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네.
그 참, 그리고 장수님 박사 받으셨지? 역사로 받으셨죠? 예, 여기. 예, 아니, 아니, 박사, 아니, 박사. 아니. 예. 하여튼, 10명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겉으로 보면 5대5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저쪽은 숨기기 급급해요. 드러나면 망신당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료가. 옛날에는 역사학자들만 끌이고 앉아서 봤지만,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어. 그러니까 쟤는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 저 멍청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시민 역사 시대가 열렸어요. 교수 역사 시대는 지나갔어요. 내가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자들한테 늘, 우리 장인건 선생님은 또 역사, 천문 다 잘하시는 분인데, 늘 얘기했어요. 우주는 천문학자 것이 아니다. 올려다보는 사람 거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은 대학교예요. 우리가 학위를 안 주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강사들이 어디 외부에 이력서에 쓸 말이 없어요. 훌륭한 대한상한 강사들이. 그래서 1급을 받으면 거의 카르텔 쪽에 교수보다 나은 분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인이니까 남 인정하든 말든지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드린 것이 그 지도사 자격증이다. 그래서 1급이면 우리가 유튜브나 어디서 무조건 나와서 할 수 있게 좀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이에요. 네. 역시 돈입니다. 회비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발상은 그 상당히 멍청한 발상입니다. 회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뭐 10만 명이면 되지 않냐. 아니, 계산은 그렇죠. 10만 명인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10,000명이 돼도 한 달에 1억인데. 근데 우리는 또 큰 사업을 한 번에 몇 억 들어가는 사업을 개천이나 맞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딸려요. 근데 예산 딸리는 거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명함만 이사장이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녹색 번호판 달린 제 차를 몰고 왔고 지금도 2만원짜리 카시오 이거 차고 다닙니다. 아니 내가 뭐 상대방이 나를 이걸로 평가한다 웃기는 거죠. 얼마나 내설 게 없으면 시계나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해. 거의 아이고 말 조심하세요. 나는 이미 그런 건 지났고 이제 문제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배달의석의 이사장실에서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만나봐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물러나야 된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좀 기부하시라고 하고 내가 해야지.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편히 있다는 거는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체제도 안 갖춰졌는데 이제는 저는 갖춰졌다고 판단이 돼요. 전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 총재님 어디 계셔? 아까 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늘 배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독립기념관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 만년 역사에 정말 옥의 티와 같은 35년 그거를 기념하는 건물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는 나라가 반만년 만년을 역사를 얘기한 나라가 국민이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그게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개천관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우자는 말 누가 못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넣을 거냐. 근데 저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내 소설책 주인공만 쭉 써놓으니까 서기 전 우리 역사가 다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관광 왔을 때 저걸 보고 야, 이 민족 무서운 민족이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야, 저게 마지막 K 웨이브구나. 자각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돈을 크게 쓸 것은 이것이고 앞에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전 대학원 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사 박사를 배출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그쪽 애들만 교수 박사가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다수가 되면 눈이 하나 달린 원숭이들이 사는 숲에 가면 눈이 두 개 달린 원숭이가 장애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너무 뻔한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도 65입니다. 옛날에는 뭐 20년 뒤 그러면 아이 한번 해보지 뭐 이랬는데 저도 20년 뒤면 85입니다. 뭐 요양원에 갈지 뭐 요양병원에 갈지 저도 모른다. 근데 이제는 겁이 나요.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올해를 날리면 반드시 나는 이 대한사랑이 거대한 이 대업에 1년 낭비를 하는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소년들한테 1박 2일 연수 기회를 줬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한번 놀아봐라. 니네 무언건 놀아봐라.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애들한테 바로 여기 변산반도 여기 요 리조트에 와가지고 요새 애들 리조트에 와서 놀기 쉽지 않죠. 근데 부모 없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그 노래 제목 같죠?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단 이틀만.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그러니까 정읍으로 나는 일단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호남본부가 워낙 저 대한사랑이 강해요. 잘하고. 그래서 특히 정읍은 동학의 발상지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정읍 안 와본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일단 낮에 동학농민기념관을 방문하고 이 설명하는 사람이 오동석 작가라고 정말 설명 잘한다. 전봉중 장군 고택도 관람하고 애들이 언제 모여서 노래해봐요. 합창도 좀 시끄 놀이켜보고 그다음 별자리 관측.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하늘에 별이 수천 개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냥 별이 많네 하는 거하고 아 이게 은하수고 견우성 직녀성이 떨어져 있고 아 역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전갈이 있고 아 남두육성이 북두칠성은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남두육성은 오늘 처음 봤네. 그거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애들이 지금 애들 너 하늘에 별 몇 개 있어 그럼 20개 30개예요. 그래서 근데 이날은 흐려서 딱 10명인가 40경으로 토성을 봤어요. 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청문 나가시는 분이 40경 들고 오셔가지고 애들 다 별 보여줬어요. 불꽃놀이도 했어요. 강연도 했어. 다음날 내 애들 잘 먹이려고 일부러 바베큐를 했습니다.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아이 캠프 와가지고 저 김치 쪼가리랑 밥 먹으면 뭐합니까? 잘 먹입시다. 잘 먹입시다. 뭐 이 여자는 뭐 100만 원 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먹여서 애들이 정말 행복한지 한번 알아봤어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대한사랑 청소년들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장영건 선생님 먼저 한번 나오셔야 돼. 아까 그 여행가 오동석 선생, 최봉규 선생, 저 우리 한 번도 아직 운영을 못한 정읍역사천문학교 교장 대한사랑 교장 선생. 이분은 항상 망원경을 가지고 애들 별 보여주러 다니시는 분이 하지 말래도. 그 다음에 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 50대 모시면 일단 처음에 흘러간 옛 노래 한 20곡 부르고서 시작할 거야. 언제 저 박수 치면서 여기는 저 목포의 눈물을 시작해야 되겠네. 다 지역원별 해가지고 목포의 서울은 한번 20곡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래서 또 우리 김창규라고 흑피오 연구가가 기타도 잘 쳐요.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저 밴드 할 때 우리 퍼스트 기타 시키려고 내가 저 찍어놨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벤져스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모험을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역사천문학교 해봐야 안 와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대상 캠프를 하려고 해요. 5, 60대 캠프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평일에 해도 돼요. 주말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내가 요거를 올해, 지금 코로나가 1단계만 내려가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입교에서, 아까랑 똑같죠. 동학기념관 들리고 정급일 때 오동석 작가가 안내하고 제가 인사를 하고 레크레이션 흘러간 요새 트로트가 대세하니 그 다음에 전체 관측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이거 갯벌이 넓으니까요. 정말 좋더라고. 다음날 역사 특강 특강 해서 1박 2일 동안 정말 우리 역사 천문학 1박 2일 잊지 못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 번에 30명만 받을 거예요. 더 많으면 별자리 안내할 수가 없어요. 30명이 둘러싸면 오늘 제가 혹시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나쁠까봐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별자리 가리키는 이 장비입니다. 엄청 밝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밤하늘에 레이저검처럼 이렇게 딱 막대가 돼요. 이렇게 거의. 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화성 있죠? 여기 한 달 좀 뒤에 보시면 여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10분이면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별 5개짜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미 유튜브에 이만큼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캠프가 호남 지방 잘 되면 영남의 경주에서 왜 안 옵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른들하고 직접 맞대고 투자 얘기도 할 겁니다. 기보시죠. 이런 거 할 겁니다. 해서 제가 직접 우리 역사 광복군들을 모집하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살아야 그게 옳은 거지. 제가 저기서 에헤막 앉아 있어봐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러 책임지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사가 커지면은 수없이 많은 강사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예를 들어 광주에 우리 김춘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늦게 데뷔했는데도 평생 책만 보셔서 그런지 벌써 논문 쓰시고 발표하고 그 정병석 변호사님 무등춘추에 기고한 거 보니까 벌써 저보다도 낫고 야 법조계 이런 분이 계시네. 그래서 좀 자신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꼭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역사를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내년 6월 18일 날은 해가 컴퓨터 화면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수금 화목토가 여기 달이 있고 여기 약간 여기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인 오성 결집은 아닌데 이거 오성이 다 모이는데 마침 이 가운데 28수가 또 루예요. 얘도 가운데라고 우길 수 있지만 어쨌든 오성치루 워낙 유명하니까 4000년 전 오성치루가 다시 일어난다. 고조선 기록에 있는 오성이 모인 기록이 내년 6월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인다. 다른 별은 다 지웠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태양계의 그 순수하고도 똑같아요. 수금, 화목, 토양. 그러니까 태양계 이게 안에서부터 순수하고 눈에 보이는 순수하고는 보통 다르거든요. 내년도 그래서 이거는 내년 정초에 전 세계 방송에 다 나옵니다. 오행성이 올해 모인다는 거는 연초에 안 나오면 6월달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식구들하고 제가 가능한 한 이 역사학교를 전부 통합해서 한 일주일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한테 예산을 줘서 새벽에 잘합니다. 한 지역에 망원경 10대씩 세워놓고 수성, 금성 다 지정해서 하나씩 보게 하고 해서 나라 분위기를 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제 임기 안에 딱 이걸 도와주시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코로나가 없을 때는 4,000명까지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했어도 그 대신에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때는
개천문화 국민대축제 국내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3개를 표방하고 동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환단고기를 쓰신 분이에요. 우리 저 대한사랑의 제일 큰 스폰서시고 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고마운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분이 보름달이면 전 반딧불밖에 안 돼요. 저분이 써놓은 환단고기 읽어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환단고기 쓰신 분이다. 한경전 고모님 모셔서 직접 얘기도 듣고 이번에 여기 저한테 상 받은 요 이기동 교수님은 성함이 이기동이라고 했을 때 어지간히 놀림 좀 받았겠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내가 그동안 환단고기를 모르고 평생 살아서 참여한다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환단고기라는 책을 또 나름대로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 알렸어요. 근데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분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뭐 온대로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특정 정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가수도 한번 불러봤어요. 왜? 어쨌든 저분이 노래 부르면 몇천 명이 클릭을 하니까 돌아가지고 저분 때문에 들어왔다가 개천 소리 좀 듣고 나가라 이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최초로 정당은 따지지 마세요. 국정감사에서 왜 가야 엉터리로 하냐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보좌진 7명하고 같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고민을 해본 겁니다. 이거 하면 씨가 먹을까? 여러 국회의원들이 역사를 갖고 하려고 검토했다가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은 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편,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편,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편. 그렇게 해야 기관이 크지.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고 차관급 기관자가 6년한 좀 뺀질뺀질한 사람이라 현실을 좀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제 아침에 이걸 딱 보내려고 하는데 중앙일보에 이덕일 교수 칼럼이 한 면에 뭐라고 실렸어요? 식민사관에 맞서서 독립운동과 역사관 계승하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날 딱 이게 기사로 나온 걸 보고 제가 어제 아침에 4월 8일 거라니까요. 어제 아침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걸 끼워넣어서 오늘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 우리가 개천 행사 못지않은 커다란 학술문화 행사를 합니다. 이제 곧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세계화해야 된다. 뭐 캠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여건이 원하가면 5월에 만 1단계로 내려가면 똑같은 리조트에서 우리 호남 지역 대한사랑 회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1박 2일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제공을 안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버스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리조트에서만 단체 행동을 하고 해산을 거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반드시 5월 달에 여기 정읍 변산 이 지역에서 시니어 캠프 1박 2일 예행 연습을 할 건데 우리 대한사랑 호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차편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이사장 개인 입장에서 김종호 본부장이 키워가고 지금 그 주미라 본부장이 이어받아서 지금 일치월장하고 있는 우리 호남 지부에 대한 이사장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전국으로 퍼뜨려서 내년 6월 다시 오성치료가 4000년 만에 다시 일어날 때 그때 전국이 다 그걸로 들썩이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마침 천문학자인 제가 이사장을 할 때 하늘이 1년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행사를 열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전주에 네 번째, 5번째 오는데 또 판에 박힌
내일 수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송치료가 어떻고 뭐 우리 태극기가 어디서 나왔고 뭐 복귀팔기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내가 오늘은 강론을 다 빼고 앞으로 이렇게 흐름만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성함을 다 알아야 도리인데 여기 한 분 한 분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 중요한 분들이고 왠지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뭐 지연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저 정읍에 돌아다니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가면까지 걸어가는데 그렇게 봄길이 햇빛이 따사롭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선봉에 섰었다면 이제 뭐 나라 민주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사 바로잡기에 계속 이 여세를 몰아서 선봉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읍지부가 전국에서 제일 큰 지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성지 우리 동학혁명의 대한사랑 지부가 다른 데보다 작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읍에 집중 투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이 잘 되면은 이제 바로 전국 확대를 하겠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